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자꾸 피곤하지? 왜 별일도 없는데 여기저기 아플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던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수명을 무려 10년이나 단축시킬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습관이 너무도 익숙하고 당연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0년 넘게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진실, 그리고 87회를 살아오며 직접 확인한 충격적인 결론.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조각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건강을 지키는 싸움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곳이 많을까? 이 나이가 되면 원래 다들 이렇게 아픈 거 아닐까? 혹시라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아픈 곳이 늘어가는 것을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여기고 그저 받아들이며 체념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87살이 될 때까지 진료를 이어오면서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어도 건강하게 나이 드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87살의 현역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그리고 환자들을 60년 넘게 돌보아온 사람으로서 저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는 방법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매일 반복하고 있는 작은 습관들이 과연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변화가 가능한지를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잃은 뒤에야 후회하며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저는 그런 후회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의 삶을 바꾸었던 구체적이고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어떤 습관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제가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직접 보고 느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의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78세의 김영순 할머니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당뇨, 고혈압, 관절염까지 3가지 만성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었고 매일 10가지가 넘는 약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걸을 때도 항상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고 식사나 외출도 부담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이고 지팡이 없이도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분이 따로 고가의 건강식품을 드신 것도 아니고 유명한 병원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매일 반복하던 5가지 습관을 바꾸셨을 뿐이었습니다. 잠자는 방식, 움직이는 방식, 먹는 방식, 감정 다루는 방식, 그리고 몸을 바라보는 태도까지 조금씩 달라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도 작고 사소해 보였던 변화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결국 삶 전체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변화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느낍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무심코 지나쳤던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요.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습관들이 겉으로는 전혀 해로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을 좀 덜 자거나,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달달한 음료를 마시거나, 외로움을 말없이 삼키거나, 누구나 하는 일이니까 별로 문제될 것 같지 않지만 그것들이 매일매일 쌓이면서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되어 우리 삶을 덮쳐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바꾸어야 할 5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들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고, 단순히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상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습관만 바꾸어도 우리의 몸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을 수없이 보아왔고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위험한 습관은 바로 잠을 대충 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밤에 잠이 안 오면 낮에 자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건강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과 뇌가 스스로를 회복하고 정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감기나 폐렴 같은 감염병에 더 잘 걸리게 됩니다. 작은 상처도 쉽게 덧나고 병원에 가도 회복이 느려집니다. 무엇보다 뇌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제 들은 이야기를 금방 잊고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며 자꾸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실제로 치매 초기 환자들 중에는 밤에 자주 깨거나 깊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기억력 저하와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건 있습니다. 잠 부족은 감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별일 아닌 일에도 화가 나고 이유 없이 우울해지며 의욕이 사라집니다. 밤에 잠을 설친 날은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보내게 되며 외출도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됩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5가지 수면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취침하고 아침에도 비슷한 시간에 기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거나 낮에 오래 자면 밤은 더 안 오게 됩니다. 낮잠은 되도록 30분 이내로, 오후 늦은 시간은 피하세요. 둘째, 자기 전에는 밝은 불빛이나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세요. 특히 TV 뉴스나 드라마처럼 자극적인 내용은 뇌를 각성시켜 잠을 방해합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셋째, 낮 동안 햇볕을 받으며 가볍게 몸을 움직이세요. 햇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도와 밤에 잠이 더 잘 오게 합니다. 점심 식사 후 15분 정도 산책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저녁 식사는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음식으로 잠들기 2-3시간 전에 마치도록 하세요. 너무 배가 고파도 너무 배부른 상태도 숙면을 방해합니다. 다섯째, 자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고 수분 섭취를 조금 줄이세요.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낸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오늘도 고생 많았다. 참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습관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훨씬 더 깊고 편안한 잠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잠은 약보다 더 강한 보약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수면을 다시 돌아보고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분명히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2번째 위험한 습관은 바로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시고 아침 식사를 하시고 드라마를 보시고 그렇게 하루 종일 거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좌식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심혈관, 소화기관까지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해야 할 습관입니다. 첫째, 오래 앉아 있으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우리 몸은 가만히만 있어도 해마다 1에서 2%씩 근육이 줄어드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그 속도가 2배, 3배로 빨라집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먼저 약해지는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걷다가 균형을 잃고 쉽게 넘어질 수 있고 한 번의 낙상 사고가 골반이나 대퇴골 골절로 이어지면
그 이후로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많은 환자분들 중에서도 단 한 번의 낙상 이후로 침대에만 누워 지내다가 전신이 약해지고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둘째,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계속 앉아있으면 다리 정맥에 피가 고이게 되고 이로 인해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만약 이 혈전이 폐로 이동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이 생기고 뇌로 가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가 붓고 저린 증상도 장시간 좌식 생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심장과 폐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심장은 펌프질을 덜하게 되고 결국 점점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빨리 걸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소화 기능과 대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변비가 생기며 혈당 조절도 어려워져서 당뇨병과 고지혈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35 법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30분에 한 번씩 5분간만 일어나서 움직이는 겁니다. TV를 보실 때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해보시고 리모컨을 멀리 두고 일어서서 채널을 바꿔보세요. 전화통화는 앉아서 하지 말고 걸으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직접 하시거나 집안을 한 바퀴 돌면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세요. 계단도 좋은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한 층만이라도 익숙해지면 2층까지 천천히 오르내려 보세요.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내려올 때만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오래 앉아 있어야 한다면 의자 위에서라도 간단한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발목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동작,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 어깨와 목을 천천히 돌려주는 스트레칭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진료 중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몸을 풀고 점심시간에는 병원 계단을 오르내리는 습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TV를 볼 때 광고 시간마다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앉을 때에도 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허리를 세우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무릎은 90도로 유지한 채 앉는 것이 혈액순환과 근육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30분에 한 번, 단 5분만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지만 지속적인 움직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바로 가공식품과 단 음식에 자주 손이 가는 식습관입니다. 빵, 과자, 라면, 햄, 소시지,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커피 믹스, 탄산음료, 과일 주스 같은 달달한 음료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주 먹는 친숙한 음식이지만 사실은 건강을 망치는 조용한 독과도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이런 음식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 해로운 영향은 더욱 빠르게 나타납니다. 젊었을 때는 라면 한 그릇, 과자 한 봉지쯤은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지만 60대, 70대, 80대가 되면 단 한 끼만 잘못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혈압이 치솟으며 몸이 붓고 피로가 쌓이며 회복이 훨씬 느려지게 됩니다. 가공식품에는 지나치게 많은 나트륨, 설탕, 기름,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빵과 과자 한 조각, 라면 한 그릇에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나트륨과 설탕이 숨어 있으며 맛을 좋게 만들기 위해 트랜스 지방과 화학 조미료가 과도하게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게 되면 첫째, 혈관 건강이 망가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며 인슐린 기능이 약화되고 고혈압과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며 혈관벽이 딱딱해져 심장병과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체중이 쉽게 증가하고 만성 피로가 쌓입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잠시 기분이 좋아지는 듯하지만 곧 다시 허기지고 반복적으로 더 많이 먹게 되는 중독성 있는 사이클이 형성됩니다. 셋째, 뼈와 근육이 약해집니다. 가공식품에는 필수 영양소가 부족한 대신 체내 칼슘을 빼앗는 인산염이나 인공첨가물이 많아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을 촉진시킵니다. 특히 커피 믹스와 탄산음료는 겉보기보다 훨씬 더 해로우며
커피 믹스 한 봉지에는 6에서 7g, 탄산음료 한 캔에는 25g이 넘는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설탕 권장량이 25g인 것을 감안하면 단 한 잔만으로도 초과하게 되는 셈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매일 아침 식빵에 잼을 바르고 점심에는 라면, 오후에는 커피 믹스를 서너 잔씩 드셨습니다. 겉으로는 말랐지만 혈압은 150을 넘었고 혈당도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제가 식단부터 바꾸어 보자고 권유드렸고 석 달 후 그는 밥 위주의 식단으로 간식을 삶은 달걀, 견과류, 제철 과일로 바꾸며 혈압과 혈당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먹는 것만 바꾸어도 삶 전체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공식품과 단 음식을 줄이고 집밥 위주의 식습관으로 전환해보세요. 국, 나물, 생선, 두부, 계란 등 간단한 집밥이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간식은 과자나 빵 대신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나 적당량의 과일로 바꿔보세요. 음료는 커피 믹스나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 설탕 없이 마신 블랙커피로 대체해보시고 라면이나 햄버거 같은 인스턴트 음식은 특별한 날 한두 번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빵을 드시고 싶다면 흰빵 대신 통밀빵이나 잡곡빵을 선택하고 잼 대신 땅콩버터나 치즈를 곁들이는 것도 건강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번에 모두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한 끼씩, 한 번씩 천천히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점심에 라면을 드셨다면 저녁에는 반드시 나물 반찬이 있는 집밥을 드시고 과자 한 봉지를 드셨다면 다음 끼니는 더욱 가볍고 건강하게 조절해보세요. 우리 몸은 먹는 대로 변하고 먹는 대로 회복됩니다. 오늘부터 단 한 끼라도 건강한 음식을 선택해보세요. 혈압, 혈당, 체중, 기분까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공식품과 단 음식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빵도 못 먹고 라면도 못 먹는 거야? 하고 걱정하시지만 제 답은 분명합니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자주 습관적으로 먹는 것을 멈추고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과 함께 실천하고 효과를 본 식습관 개선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의 기본은 언제나 집밥입니다. 밥, 국, 나물, 두부, 계란, 생선 등으로 구성된 단순한 한 끼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가공되지 않았고 염분이나 설탕, 기름도 최소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 간식을 현명하게 고르세요. 과자나 빵 대신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조금씩 드시고 제철 과일을 하루 한두 쪽 정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과일도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음료는 가장 먼저 바꾸셔야 할 대상입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커피 믹스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고 커피가 필요하시면 설탕과 프림을 뺀 블랙커피로 바꾸어 보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하루 설탕 섭취량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라면이나 햄버거 같은 인스턴트 음식은 특별한 날, 꼭 먹고 싶은 날에만 드세요. 매주가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고 먹게 되더라도 국물은 남기고 채소나 달걀을 추가해 영양을 보완해 보세요. 다섯째, 빵을 먹을 때도 조금만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흰빵보다는 통밀빵, 잡곡빵을 고르시고 잼 대신 땅콩버터나 치즈를 곁들이는 것이 혈당 상승을 줄이고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음식을 선택할 때 내 몸을 회복시키는 음식인가, 해치는 음식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식단이 바뀝니다. 일곱째, 음식 준비가 어렵다면 미리 나물 반찬이나 밥을 소분해서 냉동 보관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쁠 때 꺼내 먹기 쉽고 외식 유혹을 줄여줍니다. 여덟째, 식사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를 적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가공식품과 단 음식을 무의식적으로 먹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홉째, 가족과 함께 식습관을 바꾸세요. 건강한 식사는 혼자 지킬 때보다 가족이 함께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조언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끼를 망쳤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다음 끼니에서 다시 균형을 맞추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 이어갈 생활 방식입니다.
한 끼, 한 숟가락, 한 선택이 내 몸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꿉니다. 오늘부터라도 단 하나의 식재료, 단 한 끼 식사만이라도 바꾸어 보세요. 바로 그곳에서부터 건강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한 습관은 바로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하루 한두 잔만 마시니까 괜찮아. 술이 오히려 피를 맑게 해준다더라 같은 말을 하며 음주를 당연한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지켜본 결과 술은 생각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은밀하게 건강을 해치는 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술이 몸에 미치는 해로움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크고 빠르게 나타납니다. 간은 나이가 들수록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훨씬 오랫동안 몸에 남아 각종 장기에 부담을 줍니다. 술은 간을 손상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심장을 무리하게 만들고 뇌의 기능을 저하시켜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 후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되며 이는 다음 날의 피로와 감정 기복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술은 위장을 자극해 위염이나 소화불량, 식도염을 유발하며 장기간 지속될 경우 위암이나 간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소량의 술도 혈압과 혈당을 급격히 흔들어 놓을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으로 삼지만 실상은 술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마비 상태를 만들 뿐이며 그 이후에는 더 큰 우울감과 불안을 불러옵니다. 실제로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음주 습관이 있는 경우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치료 효과가 낮은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술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 한두 잔이라는 말에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한 잔쯤은 괜찮겠지가 쌓이면 결국 병이 됩니다. 둘째, 술이 생각날 때는 따뜻한 차 한 잔이나 무가당 주스, 파파파야 또는 탄산수로 입을 달래는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셋째, 술을 마시게 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구 모임이나 외식 자리에서 굳이 술을 권하는 문화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넷째, 음주 후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록해보세요. 다음날 피로감, 두통, 불면, 우울함 등이 반복된다면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경고신호입니다. 다섯째, 술 없이 스트레스를 푸는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산책, 음악 감상, 글쓰기, 뜨개질, 운동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술을 대체할 수 있는 즐거움과 위로의 방식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은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습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술 한 잔이 몸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점점 더 커지고 회복력은 점점 더 줄어듭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한 잔쯤은 괜찮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술 없이도 마음이 편안하고 잠이 깊고 아침이 상쾌한 하루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이 술과 거리를 두는 가장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깊고도 치명적인 위험한 습관은 바로 마음의 병, 즉 스트레스와 외로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나타나는 병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마음의 상처나 외로움에는 무관심하거나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87회를 살며 수많은 환자들과 만나본 결과 실제로 사람을 가장 빠르게 병들게 하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특별한 병이 없어 보이지만 진료실에서 기운이 없어요, 자꾸 아파요,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라고 호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오래된 걱정, 억눌린 감정,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외로움을 품고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장기간 과다하게 분비되면 면역력이 뚝 떨어져 감기, 폐렴 같은 감염병은 물론 암 같은 중병에도 더 취약해집니다. 또한 혈압을 올리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도 크게 높아집니다. 속이 자주 쓰리고 소화가 안 되는 것도 단순한 위장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은 위장의 운동을 방해하고 장내 환경까지 변화시켜 변비, 설사, 복부 팽만감을 유발합니다.
더욱이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고 뇌세포에도 손상을 주어 당뇨병과 치매의 위험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는 문제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자녀들과도 떨어져 지내며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음이 텅 비고 어느 순간부터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웃과의 왕래도 줄고 모임에도 나가지 않게 되면 마음은 점점 더 다치고 몸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고립되어 외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심장병, 뇌졸중, 심지어 암까지 더 자주 걸리고 평균 수명도 짧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80대 중반의 여성 환자 한 분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들도 외국에 살다 보니 거의 혼자 사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병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밥도 거르기 시작하며 몸이 야위고 결국 폐렴으로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병실에서 옆자리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웃음이 돌아왔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며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퇴원할 때 그분은 다시는 혼자 지내지 않겠다며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나가겠다고 약속하셨고 이후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병은 방치할수록 깊어지고 입을 열고 손을 내밀수록 회복됩니다. 여러분, 몸 건강만큼이나 마음 건강도 반드시 돌보아야 합니다. 스트레스와 외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혼자 끌어안고 견디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나의 외로움을 인정하고 주변에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인생을 다시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마음은 절대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나누고 연결될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직접 실천하며 효과를 본 5가지 마음 건강 회복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까운 가족, 친구, 이웃과 자주 연락을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를 걸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마주하고 식사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교회, 성당, 작은 모임이라도 정기적으로 나가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번만 가보면 사람의 온기에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둘째, 손과 머리를 함께 쓰는 취미를 꼭 가지세요. 그림 그리기, 뜨개질, 글쓰기, 바둑, 장기, 가드닝, 악기 연주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취미는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고 삶에 기대할 수 있는 작은 기쁨을 만들어줍니다. 손을 움직이며 몰입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걱정이 잦아들고 뇌 활동도 활발해져 우울감과 치매 위험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오늘은 10분만 산책하기, 내일은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기, 이번 주 안에 책 한 권 빌리기,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반찬 만들기처럼 작고 소박한 목표들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목표가 있어야 하루를 설렐 수 있고 삶의 방향이 생깁니다. 넷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표현하세요. 슬플 때는 울어도 괜찮고 힘들 때는 털어놓아도 괜찮습니다. 혼자 삼키고 견디는 것이 결코 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내는 용기가 나를 살립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생각을 기르는 훈련을 하세요.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햇볕이 따뜻해서 좋았다. 따뜻한 국 한 그릇에 마음이 놓였다. 누군가 나에게 웃으며 인사해 주었다. 이런 사소한 일들도 다시 떠올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점점 평온해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긍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마음 건강은 절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외로움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손을 내밀고 말을 걸고 움직이고 연결될 때 조금씩 회복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번만 더 전화해보기, 한 번만 더 산책해보기, 한 번만 더 모임에 나가보기.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몸을 회복시키며 인생을 다시 웃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분들의 변화 속에서 이 사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만 움직여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수명을 줄이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잠을 대충 자는 습관,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습관, 가공식품과 단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 무심코 마시는 술,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스트레스와 외로움까지. 이 5가지는 겉보기에는 그리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을 갉아먹고 결국 건강과 삶의 질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87회를 살며 그리고 6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모여서 몸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딱 1시간만이라도 일찍 불을 끄고 조용히 책을 읽어보세요. 오늘 하루 중 30분만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볍게 걸어보세요. 점심 식탁 위에 과자 대신 나물 반찬 하나만 추가해보세요. 전화번호부를 꺼내 오래된 친구 한 명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지금부터라도 나는 내 몸과 마음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맞이하는 가장 큰 변화는 언제나 아주 작고 사소한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그 결심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면 몸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까지 바뀝니다. 건강은 더 이상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내 삶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기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지금부터라도 건강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힘있고 활기차고 따뜻하게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